우리 예일여고 2학년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요거 컨셉 약점 유형 1회입니다. 1회 첫 시간이요. 자 보시면은요 먼저 1번은 이제 빈칸 문제예요. 빈칸 문제. 그래서 원래 이제 빈칸 부분 그냥 글씨 넣어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빨간 펜으로 한번 우리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아마 여러분들 굵게 표시되어 있죠? 글씨 입이. 네. 이제 여기가 원래 빈칸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자, 첫 문장 보시면은요, 이제 although 나왔죠.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는 거야. 자, although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although는 이제 양보의 의미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플래닝 동그라미. 왜? 첫 문장에 나오는 명사 선생님이 중심 소재라고 이야기했지. 자, 그래서 이제 이 플래닝 얘가 이제 중심 소재가 되는 겁니다. 계획하는 것은요. has many benefits.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하고 이제 수업을 계속했던 친구들은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우 저 새끼 또 저 얘기하네 이럴 수 있어요. 양보 구문이 나오면은요 뒤에는요 뭐가 나오냐면은 주절이 나오게 돼요. 주절이라는 거 그냥 이렇게 다시 문장이 접속사 없이 이렇게 문장 나오는 거 얘를 보고 주절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의미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돼. 얘네들의 의미가 서로 반대가 돼야 돼. 양보 구문이 나왔을 때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주절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왜? 얘가 내용상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양보 구문이 나왔을 때는 주절이 중요하다. 주제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계획하는 것이 어떤 disadvantage 빨간 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disadvantage 빨간 펜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의 주제는 지금 뭘로 가는 거라고요? 계획하는 것은요. 이 계획을 하는 것은 결국 뭐를 가지고 있다?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글의 중심 내용이 이런 거야. 자,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시면은 여기 댐에다가 한번 또 이렇게 파란 펜으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가 빨간 펜으로 표시하는 거는 주제나 이제 문제로 나올 법한 중요 어휘들 이런 것들 표시하는 거고 파란색은 이제 글의 흐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보여주려고 표시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disadvantages 단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단점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단점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네. 이게 대절이라는 거죠. 그 계획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tend to be overly 과도하게 어떻다고요? 자 여기 제가 아까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라고 얘기했죠. optimistic 낙관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그러니까 이 단점이 바로 뭐라고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앞으로 딱 이 지문 보면은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얘가 또 간접 연계가 돼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은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뭐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 계획 뭐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 때문에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다음 문장이 좀 길게 나왔죠? 예, 길게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기 뭐가 나와요? 뭘로 끝나 있어요? 물음표로 끝나 있죠. 의문문이 나오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너네한테 주의를 집중시키는 기능이 있어. 내가 갑자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다가 내가 지인아 하고 뭘 물어봐. 왜 물어보는 거야? 너 보고 대답하라고. 그러니까 네 관심을 끄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문은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상 의문문이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 답변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문문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 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이게 또 이런 기능도 있어요.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니네가
시험을 딱 보고 왔는데 애들이 시험을 다 너무 잘 본 거야. 저번 시험보다 다 한 20점씩 올랐어요. 20점 오르면 100점 넘어갔지. 자, 하여튼 막 그래 와가지고 애들이 시험을 잘 보니까 막 수업 시간에 막 개판 치고 있는 거야. 막 갑자기 어떤 애는 막 책상에다 다리를 탁 올리고, 어떤 애는 갑자기 막 여기서 막 탄산음을 막 흔든 다음에 막 이렇게 터뜨리고, 선생님 오늘 축제를 벌여 막 이러면서 막 이래. 내가 그것다 대고서 좋아? 이렇게 물어봐. 진짜로 내가 너네가 좋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 거겠니? 아니 약간 좀 비꼬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의문문이라는 게 그런 제3의 기능도 있습니다. 약간 좀 비꼴 때 쓰는 거. 자, 언제가 마지막이었냐 이거야. 네가 들어본 게,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어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when, 언제가 마지막이었냐 이겁니다. 네가 들은 거, 이야기를요, 뉴스에서 들어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떤 뉴스? saying, 말하는 뉴스야.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잘 보세요. 여기 heard가 이제 지각동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ing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heard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saying, 요거 이제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의 이야기가 말하는 걸 들어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야? 건설이, 뭐의 건설? 새로운 건물의 건설이 has been completed, 완성되었다 이거예요. 완료되었다. 8 months, 8달 ahead of, 일정에 앞서서, 일정보다 8달 앞서서 완성됐다고. 그리고 총 비용이 12밀리언 달러가 덜 들어갔다는 거죠. 뭐보다? had been projected. 프로젝트는 이제 계획하는 거잖아, 그치? 계획되어졌던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보다 8달 먼저 완성이 됐고 비용도 12밀리언 달러나 덜 된 거.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런 뉴스 들어본 게 너네 언제냐 이런 얘기야. 마지막으로 들어본 게. 그러니까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너네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을걸? 라고 약간 비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법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제가 형광펜은 제가 어법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had been projected에 대해 형광펜 쳐보세요. had been projected.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건물을 만드는 게 이제 어떤 과거의 이야기죠. 왜냐면 네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던 게 언제냐고 물어봤으니까, 그치? 근데 계획을 한 건 당연히 그거보다 더 먼저니까 뭐가 돼야 돼? had pp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이 계획이 되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수동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had been project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법 하나 정리할 게 뭐냐면, 앞으로 어법 문제를 풀 때 이렇게 had pp가 나오잖아. had pp가 나오면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뭐다? 이게 과거보다 먼저냐 아니냐 이거를 따져 보셔야 돼요. 과거보다 먼저냐 아니냐 이거를 따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과거가 그 문장에 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얘는 쓸 의미가 없는 애라서. 그 다음에 만약에 비동사 pp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나온다. 비동사 pp가 들어간 부분이 나오면은 이게 이 행위자하고 얘의 관계가 수동인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건설은 계획되는 거. 이렇게 수동인지를 확인해야 돼. 행위자와 수동의 관계인지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얘네 둘이 합쳐졌다. 얘네들이 합쳐지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이 합쳐지면요, 두 가지를 다 따져보셔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요거 이런 거는 이제 어법 같은 거 나중에 외부 지문에서 나오면은 따져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셔서 다음 문제 봐봅시다. 자, instead라는 말 나왔죠. 대신에, 그러니까 너네 그런 거 못 들어봤을걸? 대신에 오히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연결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건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건데 instead는 대신에라는 말이죠. 앞쪽에서 약간 좀 부정문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 근데 내가 아까 앞에서 나온 그 의문문이 진짜로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꼬는 거 실제로 그런 적 없다는 의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instead가 나오는 거야. 대신에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어떻다? coming late and over budget. 그러니까 늦게 나오고 예산이 오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연결고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ne famous example, 한 가지 유명한 예시가, 즉 어떤 거의 예시겠어요? 늦게 나오고 예산 초과되는 거의 예시가 바로 뭐래요? 오페라 하우스예요. 시드니 하우스, 시드니에 있는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지금은 recognized as. 자 여기 잘 봐. recognized as 동물, 얘가 뜻이 뭐냐면요. 뭐뭐로 인정되는 이런 의미야. 뭐뭐로 인정되는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어법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is 동사가 이미 나와 있지, 그치? 이미 동사가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한 문장에서는 동사가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그렇지. 손가락으로 대답해주네. 고마워. 한 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얘도 당연히 이게 동사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pp만 나오는 거야. pp. 왜? p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죠. 준동사. 그쵸? 그러니까 자 이것도 가볍게 한번 얘기합시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런 애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준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준동사. 근데 이제 이 준동사의 기본 정의가 바로 뭐라고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준 거야.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준 거예요. 그럼 다른 품사로 바꿔줬으니까 얘는 동사랑 같이 쓰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죠. 얘는 이제 동사가 더 이상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pp는 어떻게 되는 거다? 여기 이렇게 동사가 있으니까 준동사의 형태로 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중에서도 분사 중에서도 ing가 있고 이제 pp가 있거든. ing하고 pp. 얘는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얘는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애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가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PP 이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뭐로 인정된대요? 하나로 인정된대. 뭐에? 뭐 이거 적을 시간 드려요? 다 적으셨나요? 네. 하나로 인정되는데 뭐에 하나? 세계의 가장 아름답고 impressive, 인상적인 건물들 중에 하나로 인정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 컴마 위치 이렇게 났죠. 컴마 위치. 컴마 위치에서 어떻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것은 was started,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언제요? 1957년에 시작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 plans, 그 계획들은요 말했대요. 그것이 would cost. 자, cost 하면 뜻이 뭐냐면 이게 비용이 들다라는 뜻이야. 비용이 들다. 그게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대. 자, 7밀리언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be completed. 지금 이게 병렬 구조거든. 여기 end 때문에 병렬 구조돼서 여기에도 지금 요 would가 생략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동사 원형이 된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이런 게 어법 문제 같은 거 물어보면은 병렬 구조 묻는 거죠. 병렬 구조. 그래서 이게 완성될 것이라고 일찍 1963년에 되게 일찍 완성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근데 1963년이 돼서 그것이 was nowhere, 없었다는 겁니다. near, 근처에. finished, 완성되는 것 근처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상 당연히 완성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런 nowhere 같은 것도
이렇게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것은 이미 over budget. 뭐 했다? 예산을 초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자, the plans, 그 계획들은요, were cut back to save time and money 해가지고요. 자, 여기 were cut back to 해가지고요. 감축될 거다. 컷백이 감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감축될 것이었다. To save time.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감축될 것이었는데 계획 자체는 그런 거야. 계획 자체는 일찍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돈도 더 절약할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랬었는데 하지만 even so 하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이거 문장 만약에 변형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여기다가 도우 같은 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요게 빠질 수도 있어요. even so가요. but even so가 빠질 수도 있어. 문장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되게 쉽게 변형되는 거.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it was not finished.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until 언제까지요? 1973년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요 had run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to more 더 많이까지. 그러니까 달렸다라고 하세요. 비용이 달려나갔대요. 어디까지? 더 많이까지. 뭐보다? 100밀리언 달러보다 더 많이까지 나가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 마지막에 요 부분 한번 형광펜 쳐볼래? 여기. 이렇게 봅시다. 여기 not하고요. until이라는 말 보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not하고 until이 나오면 문장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not until을 이용해서 도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도치를. 왜? 우리가 부정어를 문장의 맨 앞으로 빼주게 되면은 뒤에가 어떻게 되냐면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비동사의 경우에는 그냥 비동사 주어의 형태로 도치가 됩니다. 뭐 너네가 지금 이제 뭐 서술형이 나온다 안 나오나요 이번에? 얘기 없었죠. 확실히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문장이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거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 여튼요. 그리고 이게 직역해보면 뭐 할 때까지는 아니었단데 1973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어떤 얘기야 그거는? 1973년이 되어서야 뭐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요게 되고 나서야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해석이. 그럼 여기 until 뒤에 1973이 오겠지? 1973년이 되어서야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한번 문장 같이 바꿔볼까요? 자, not until 1973. 그 다음에 조동사 여기서 비동사니까 그냥 바꿔주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어떻게? wasn't it finished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wasn't it finished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선생님 여기 적다 말았는데 영어에서 이런 게 있어요. It is that 강조구문이라는 게 있거든. It is that 강조구문. 이건 이제 뭐냐면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말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강조가 될 수 있는 말이 누가 있냐면 명사하고요 부사가 있어요. 명사랑 부사. 근데 우리가 이런 시간은요 부사에 해당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not until 1973을요 이 자리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이게 지금 시제가 과거니까 그럼 뭐라고 해주면 돼? It was not until 1973 tha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들어오면 돼. 뭐가? It was finished.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꿀 줄 알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을 좀 할게요. 이해됐죠? 자, 이어서 그럼 이제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뭐라고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너무 낙관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요 2번으로 가봅시다. 자, when people 사람들이 go to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 갈 때 그들은 종종 have a choice 선택을 하게 됩니다. between 뭐 사이에서요? 사는 거 local and buying organic 해서 이제 현지 물건을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유기농 물건을 사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대.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슈퍼마켓에 갈 때 저런 선택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무슨 사실? 일반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적 사실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런 일반적 사실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반박 내지는 이거에 대한 이 내용 자체가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 한번 일반적 사실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뭐요? 요거 선택. 현지 물건과 유기농 물건을 사는 것 사이에서의 선택. 이게 바로 중심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예시가 나오고 있죠. 그쵸? For example, 연결사는요 무조건적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만약에 이제 쉽게 변형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지문 변형 안 되고 그냥 변형되는 문제에서는 이런 거 연결사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과가 was grown, 길러진대요. without chemicals, 화학약품 없이. 그러나 in a different state, 다른 장소에서 길러집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오가닉인 거죠. 하지만 로컬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한 사과는 뭐냐면요. 오가닉이지만 로컬은 아닌 거. 너무 이렇게. 자, 오가닉인데 로컬은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반면에 어나더 동그라미. 사과가 되게 많잖아. 처음에 한 사과였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에서 another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다른 사과 하나가 길러졌어요. 뭘 사용함으로써? 컨벤셔널 빨간 펜. 전통적인 파밍, 농사 기술을 가지고서. 그러나 단지 몇 마일 떨어져 있대. 그럼 이건 뭐야? 지금 여기서 전통적인 농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오가닉하고. 그러니까 얘는요. 오가닉은 아니지만 어떻게? 몇 마일 안 떨어져 있으니까 단지 몇 마일이잖아. 그러니까 just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몇 마일은 되게 짧은 거야. 그러니까 단지 몇 마일 떨어진. 즉 현지의 물건이란 얘기죠. 네. 두 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유기농은 아니지만 현지 물건. 그리고 유기농이지만 현지 물건이 아닌 거. 요거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글의 뭐가 되는 거야? 중심 소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문장 가보면요.
항상 it's not always, not always 동그라미 치시고요. 항상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지. 항상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obvious,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다 형광펜 한번 쳐보실래요? 여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25냐면은요 가주어예요. 가주어. 자, 요거까지 설명하고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not always나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뭐 한 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아니다. 뭐가? 요 위치절이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위치절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어순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의문사, 주어, 동사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의문사, 동사 이렇게 나오죠. 해석은 어떻게 해줍니까? 의문사의 의미 플러스 뭐뭐인지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이해됐지? 자, 그럼 봐봐. 어떤 사과가 가질 것인지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어떤 사과가 가질 것인지.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의, 동의 형태로 나온 거예요. 어떤 사과가 가질 것인지. The smallest, 가장 작은 환경적 영향을 가질 것인지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는 거야? 환경적 영향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엔 이거네요.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그때 요게 선택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제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동영상 보시는 분은 잠깐 스톱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장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in some areas, 어떤 지역에서는요, the soil은 이제 토양이라는 뜻이야. 토양이 is very poor, 매우 어떻대? 안 좋대. 또는요, climate, 기후가 is not suited, 적합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자, be suited to 하면 어디에 적합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적합하지가 않아. 뭐 하는데? growing, 키우는데 적합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특정 종류의 crops, 농작물을. 그럼 참고로 그냥 여러분 be suited to 할 때요. 여기 뒤에 명사가 이렇게 와야 돼요. 이때 이 to가 전치사거든요. 네. growing things. 그럼 봐봐. 이제 물건 어떤 것들을 기르는 것이 there, 그곳에서. there에다 파란 펜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얘도 이제 내용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곳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를 받아주는 거야? 앞 문장에 나온 지역 있죠? 여기를 받아주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 봐봐. 기후도 그렇고 토양도 그렇고 적합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구하겠는데 많은 추가적인 chemicals, 화학물질, 그리고 영양분, 그리고 물 이런 거를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화학물질이랑 이런 게 들어가니까 얘는 뭐가 아닌 거야? 유기농이 아닌 거지. 그치?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 현지의 물건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 그죠? 네. 자, 근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in these cases, 이러한 경우에, food, 음식이에요. 식량. 이 식량은 어떤 식량이냐면, grown, 길러지는 이 식량은요, 다른 곳에서 길러지는 식량이 좀 더 어떻다고요? 환경적으로 좋겠죠. 왜? 거기서는 유기농일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곳에서 길러지는 음식이 어떻다? 환경적으로 friendly, 친근하다. 여기 어휘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자, 그다음 자, 아까 우리 여기에서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은요, 뭐 조심해 주세요? 문장 삽입 조심해 주세요. 문장 삽입.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어떤 걸 키우는 게 추가적인 이런 화학물질, 영양분, 물 이런 거를 필요하러 하게 된대. 그곳에서는 there 맞지? 그곳에서는 그곳이 누구를 받아주는 건데? 여기 받아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빠져버리면은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문장 삽입 후보로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in other cases 다른 경우에는 이런 얘기죠. 다른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하고는 다른 경우야. 그러면 안 봐도 비교하지 않겠니? 어떤 내용 나올까? 방금 전에 요거 나왔잖아. 그치? 그리고 이번에 뭐 나올 차례야? 요게 나올 차례겠죠. 볼까요? 어떤 제품들이 더 넘버로 마일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더 형광펜 하나 쳐주시고요. 더 넘버로 하면 이건 뭐뭐의 수예요. 그러니까 마일들의 수가, 그러니까 마일들의 수는 결국 거리겠네. 거리가 그 제품이 반드시 travel 이동해야만 하는 거리가 뭐 하기 전에 걔네들이 팔리기 전에 다시 지금 여기에서 더부터 여기까지가요 앞에 있는 마일즈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품들이 이동해야만 하는 거리 뭐 하기 전에 걔네들이 팔리기 전에 죄송해요 reduce가 아니라 sold까지 팔리기 전에 요거 before they are sold는 그냥 부사절이라서 끼어 들어간 거야. 자 이게 뭘 해준다? reduces 줄여준다. 저 reduces에도 형광펜 쳐주시고요. 어법 조심입니다. 뭐를요? 혜택을 줄여준대요. 뭐에? organic farming 유기농의 혜택을 줄여준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유기농이긴 해. 유기농이긴 한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현지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오히려 어떻다고 해도 그런 유기농의 장점을 뭐 해주게 되겠어? 당연히 줄여줘야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더 number of 복수 명사는 뒤에 뭐가 나온다? 단수 동사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지금 reduces 얘가 지금 이 더 number of 복수 명사에 대한 동사가 되는 거거든. 왜? 더부터 여기 sold까지는 얘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보통 우리가 number of 복수명사 하게 되면은 이때 number of는 many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뭐가 와야 돼? 그치? 복수동사 이렇게 오겠지?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 주제가 어디냐면요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고요. 여기 이렇게 빨간 펜하고요 형광펜 두 개 다 표시해 주세요. 이 문장은요 빨간 펜하고 형광펜 둘 다 표시를 해주세요. 주제문이면서도 막 이런 거 이제 서술형 같은 걸로도 나올 건덕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주제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문은 얘를 주제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소비자들은 need to do 이런 말 나왔죠?
need to가 must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중심 내용을 나타내주는 힌트죠. 그들 자신의 조사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 자신의 조사를 해야만 한다. 근데 based on 어디에 기반해서 자 based on 하면 어디에 기반하여 이런 뜻입니다. 뭐에 기반하여? 자, 간접 의문문 또 나와요. Where they live.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무엇이 is available 이용 가능한지 there 그곳에서. 자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조사를 해야만 한다 이겁니다. 왜?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근데 뭐를 결정하는 건데? 우리의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죠. 최고의 방법. 어떤 최고의 방법? 줄일 수 있는 그들의 탄소 발자국인데 탄소 배출, 즉 환경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거를 reduce,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까 우리 제가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빨간 펜 표시해 주세요. reduce 중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빈칸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 통째로 아예 빈칸 후보기도 해요. 왜? 우리가 앞에서 이거 나왔으니까 뒤에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를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거든. 됐습니까? 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